안녕하세요. 오늘 데일리 ESG 한국도 드디어 넷제로를 선언했고요. 비금융사 탈석탄도 줄줄이 선언했다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루 종일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넷제로를 선언했다. 제가 좀 봤을 때 대규모 전환으로 접어들까 이게 저희가 포커싱 맞추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일단 러프하게 좀 살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넷제로를 선언한 건 처음이고요. 넷제로라는 건 특정 시점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이제 눈여겨볼 발언이 이날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재생에너지가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8%, 반면 석탄은 41.9%예요. 언제까지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지에 대해서 그 시기 같은 거는 사실 보시면 얘기된 게 거의 없어요. 이제 하나 관련된 게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경우 환경급전이라는 게 환경을 더 우선시해가지고 전기를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서 석탄을 좀 줄이겠다라는 석탄이 가격이 더 비싸지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LNG나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게끔 하겠다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41.9% 거의 대부분을 석탄에 저희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갈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해서 산업계 부담 증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는 이게 가장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 신기후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이걸로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다면 이게 제일 좀 골치 아플 것 같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반면에 미국이나 주요 유럽가들은 이미 서비스업 비중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일본보다 또 중국보다 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경로를 가지고 갈 거란 말이죠.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대한상공회 토론회에서 제일 작게 줄이는 시나리오만 현실화해도 2050년까지 넷제로도 아니에요. 2017년 대비. 이게 왜 대비냐면 탄소량 정점을 찍은 연도라서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40% 감축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현실화해도 철강, 석화, 그리고 시멘트 업종의 저탄소 전환 비용이 4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이렇게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줄여서는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 줄인다고 해서 2050년까지 넷제로 좀 더 짧게 보면 2030년까지 저희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 대비 37%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석탄이 속한 건 발전 부분이에요. 근데 그 발전 부분에서 이걸 확 줄인다고 해도 산업 부분에서 줄여지지 않으면 목표가 아주 어렵고 그 이외에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뭐 탄소세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기업들의 밸류체인에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예 이제 상품 발주를 하질 않는 거죠. 왜 너네 이렇게 탄소를 안 줄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전환 비용을 국가에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대응을 하는 게 사실 나머지 비용들을 줄이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재무제표, 순이익이 중요한데 이걸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벌금은 얘기할 명분이라도 있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라고 많은 반발이 들어오면 기업으로서도 미래에 친환경 전략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규제 아니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인데 지금까지 쭉 정부를 봐오면서 그런 환경 조성이 꾸준하게 됐었는가? 사실 이 얘기들도요. 이명박 정부 때 있죠. 다 나왔던 얘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다 나와서 관련해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렇게 전환 비용이 들 거고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한 차례 이미 다 나왔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연구가 다시 진행되고 정부에서도 다시 압박을 걸고 있는데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일지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지금 포인트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석탄 발전 말에 맞춰가지고 비금융사들이 줄줄이 탈석탄을 외치고 있어요. 왜냐면 삼성물산이 탈석탄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탈석탄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글로벌 환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관련 신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초점은 신규 사업 중단입니다. 비금융사 회사 중에선 처음으로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최근 논란이 되어온 베트남 초대형 석탄
석탄화력 발전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요, 4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건설하고 상사 부분이 이 석탄 발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은 이 EPC라는 석탄 발전소의 설계, 조달, 시공을 맡고 상사 부분은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쪽으로든 석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죠. 그러나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베트남 석탄화력 발전소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걸려 있어서 쉽게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삼성물산은 발걸치고 있는 그냥 민간 기업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고요. 이를 주관하는 게 산통부고요. 그리고 정부도 아예 국가와 국가 간 신뢰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계속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삼성물산이 쓱 빠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드라이브를 거는데 눈치 보면서 이렇게 빠지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탈석탄 선언을 했다는 지점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좌초자산은 16조 원이에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는 2009년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채권 보험 인수 등을 통해서 석탄 관련 산업에 16조 원의 자금을 제공했어요. 저는 이 걱정이 지금 발 뺀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미 부은 좌초자산을 기업들이 어떻게 회수할지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그냥 매몰 자산으로 묻고 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수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그게 과연 지금 가능한가? 그냥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 석탄 발전에서 거의 지금 경제성이 딱 원금 회수 아니면 조금 정도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이렇게 길게 보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탈석탄을 선언했어요. 앞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할 때 신재생 에너지, 가스복합 등 저탄소 친환경 해외 사업 개발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해외 석탄 발전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은 그대로 석탄으로 가기로 했고요. 남아공이랑 필리핀에도 지금 해외 석탄 발전을 진행 중인데 이거는 LNG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중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전은 2050년이면 석탄 발전 사업이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2050년이면은 거의 전 세계의 석탄 화력 발전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 투자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러 환경단체들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넷째로 선언에 이어서 쭉쭉 비금융사들의 탈석탄 선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석탄이 좌초자산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 보셔도 되고 저희 기사를 참고하셔도 되고 지금 여러 매체에서 이 탈석탄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이고 좌초자산인지 잘 설명을 해줬으니까요. 좀 더 궁금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